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뭐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책이죠. 워낙 존 리 대표님이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존 리 대표가 쓰신 책인데 주책이래. 주식 투자의 뭐 기술적인 면이나 방법론적인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고 왜 주식 투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한 4월 달에 사갖고 그때 한번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요번에 이렇게 리뷰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케치북에 한 번씩 쭉 적거든요. 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 책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책도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고 저는 알다시피 뭐 북튜버도 아니고 뭐 이거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읽고 느꼈던 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보면 이 책 잠깐 목차를 보면 저는 이 목차를 잘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이거 하루에 한 방에 다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책 안 보다가 딱 다시 이 책을 보면은 다시 이 저자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요 맨 앞에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존리 뭐 이렇게 해서 이 저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책 보기 전에 이 앞에 나오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 읽어보고 책 제목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거를 썼을까,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줬다는 거는 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읽는 편이에요. 이 존 리 대표가 보니까 펀드 매니저 출신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계시고 쭉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1992년보다 죄송해요. 그 미국에서 이 코리아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명성을 쌓으셨다 그러고, 이게 펀드 규모가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이렇게 성장시킨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 초과 수익을 달성하셨다고 하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연평균 10%만 해도 엄청난 것 같은데 10% 초과 달성하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요즘은 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하시면서 여기저기 강연 많이 다니시죠. 이분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금융문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그 금융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단체나 이런 데 강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이 목차를 읽어보면 이제 첫 1장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쓰셨고요. 2장에서는 아까 주된 메시지죠.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고, 이제 3장에서는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해갖고 단계별로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 네가 개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이런 주식을 이용한
이 투자를 할 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방법론적인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써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존리 대표님이 당신이 부자가, 저는 뭐 이거 쭉 다 읽는 그런 북튜버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한국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로 드셨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통 이게 총각들 말고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사교육을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세요. 사교육을 왜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다.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소비가 거의 한 30조 원에 이른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주식 투자에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면 그게 좋은 투자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냐. 뭐, 그리고 개인의 부가 창출되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사교육을 꼽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가용, 차. 맞죠. 저도 차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가용, 자기 분수에 넘치는 그런 차를 탐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시고, 차랑 비슷하죠. 또 마지막 이유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보통 이렇게 명품 좀 사고 자기 수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을 보이는 분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도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뭐 좀 저로서는 아직은 공감을 못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사교육, 저도 지금 아이가 7살이에요. 지금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7살인데, 저도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인데, 그 영어 유치원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저희가 저축 금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참 좀 딱 정해서 제가 어떻게 결정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교육을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보면은 저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딸 유치원생이지만 내년이면 초등학생 가고 이제 금방 중학생, 고등학생 될 텐데 나는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이거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비 쓰고 있는데 나는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아직 뭐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바른 길을 가고자 사교육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렇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공교육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교육을 줄여서 공부를 못하면 과연 성공하는데 좀 돌아가지 않을까, 나의 아이가.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사교육을 좀 투자를 해서, 그것도 투자잖아요, 일종의. 사교육을 시켜서 좀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돈 잘 벌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근데 반대로 공부를 좀 잘했고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 뭐 성공하는 길에 좀 더 약간이라도 쉽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존리 대표도 보니까 연대 다니셨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다니시다가 3학년 때 휴학하시고 뉴욕대학교 회계학 학사 하셨더라고요. 아유, 공부 잘하셨는데 사교육 없이 하셨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대표님 다니실 땐 당연히 사교육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저도 지금 보니까 차를 저는 좀 자주 바꾼 편이에요. 뭐 특정 차에 욕심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자꾸 상황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중고차를 안 사는데 저는 중고차론자였거든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새 차 사면은 바로 사는 순간부터 감가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또 분명히 한 2, 3년 타다가 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고 싶을 텐데 과연 새 차를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차도 그렇고 한 세네 번째 차까지 다 중고차로만 샀었어요. 그래서 막 허위 매물도 만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한 두세 번은 새 차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차만 딱 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기름값, 뭐 톨비 들죠, 뭐 보험료 들죠, 뭐 정비비 들죠, 뭐 유지보수비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게 다 합치면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딱 1년 동안 쓴 것 12달로 딱 나눠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될 거예요. 할부까지 합치면 뭐 그냥 1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를 운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진짜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도 해외 외국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찍은 유튜브들 보니까 외국 가면 한국에 그릴 게 뭐가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대중교통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차가 출퇴근용 차로 승용차로 한 대가 있고 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도 있고 이 버스편도 없고 아예 지하철은 없고 버스편도 좀 되게 불편한 회사까지 여기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승용차 한 대 있고 이제 가족차로 SUV로 이렇게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은 당연히 사셔야 되겠지만 이제 자기 투자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남으시면 자가용이나 이런 차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이거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차랑 비슷한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쓸모없는 소비라는 거죠. 쓸모없는 소비라는 거예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사람들이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이렇게 책에 써주셨는데 하나는 부를 창조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제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서 노후를 위해 투자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그런 투자를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이렇게 과소비죠. 쉽게 해서 과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은 딱 두 번째죠.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명품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몇 개 있긴 한데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던 거 하고 뭐 구두 한 켤레 정도 몇 년째 신고 있는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맞죠. 그 구두 아니어도 뭐 우리나라 구두 좋은 구두 많은데 텐디 같은 거 있잖아요. 한 20만 원 미만, 20만 원 안쪽에 구두 충분히 신어도 텐디 구두도 있고. 근데 꼭 그런 명품 구두 살 필요 없는데 한 번씩 사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사람이라 들긴 하더라고요. 뭐 남자들은 뭐 시계, 지갑, 뭐 구두, 벨트, 뭐 이런 거, 뭐 넥타이, 뭐 이런 거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죠.
예전에 조니 대표님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 유튜버가 조니 대표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때 입고 계신 와이셔츠가 어디 무인양품 같은 데인 것 같아. 그런 데서 사신 뭐 15,000원짜리 와이셔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차도 없으시고 자전거 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참 검소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제가 거창하게 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에요.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첫 장에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막 찍기 전에는 막 이렇게 막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막 한번 막 다 정리도 해보고 막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았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말이 좀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이거 다 하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이고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남아있는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해라. 이분이 말씀하신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뭐 5월 달인가 그때 처음 읽을 때는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 조니 대표님 동영상 보고 주식 투자 다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이 책도 보고 맞아 그랬는데, 요번에 다시 읽을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요즘 경제나 이런 거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몇 권 읽어서 그런 건 몰라도 그때 읽었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 책 2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